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차원의 박성용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서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다수의 소송을 수행해왔고 그동안 많은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내왔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이 지주들을 대상으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팀을 가동해서 지주들을 접촉하지요. 그런데 지주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때부터 내려온 집을 선뜻 팔기가 꺼려집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 조합 사람들을 믿기도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 평범한 방식으로는, 점잖은 방식으로는 부지 매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합 사람들이 지주들을 접촉하는 방식이 매우 거칠어지게 되는데요. 집주인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낮이고 밤이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기본이고, 집에 찾아와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서 공포심을 유발하고, 우편하면은 공문이랍시고 희한하게 생긴 서류를 꽂아놓고 가고 그럽니다. 정작 조합의 토지 매입팀을 만나보면 가관입니다. 턱없이 싼 값에 팔라는 반협박이죠. 그러면서 조합에서 하는 말을 모아보면, 지금 안 팔면 조합에서 소송 들어갈 것이다. 소송 들어가면 당신 손해볼 것이다. 가압류 들어갈 것이다. 조합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구청 공무원들도 전부 조합 편이다. 당신 말고는 다 팔았다. 95% 토지를 이미 다 확보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동네에 현수막 붙이고 팻말 붙이고 다닙니다. 토지 확보율 95% 달성을 축하합니다. 토지비 전액 지급 완료. 이주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요. 안 그래도 거기서 거주하는 지주들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인데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주는 게 조합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정작 조합의 집을 팔기로 마음을 먹어도 문제입니다. 조합에서 내미는 매매 계약서를 보면 항상 잔금은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면 지급한다. 아니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금이 전체 금액의 90%나 되는데 이 돈을 언제 준다는 건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지주분이 조합하고 토지 매매 계약했는데 잔금을 몇 년째 못 받아서 애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해놓다 보니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지도 못하고, 조합에 잔금 언제 주냐고 물어봐도 나몰라라 하니까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원래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때부터는 나몰라라가 됩니다. 도장 찍은 나만 속이 타고요. 집집마다 다 액수가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무슨 기준 같은 게 없어서 어느 집은 평당 얼마, 어느 집은 평당 얼마,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 말을 믿고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진짜로 조합이 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으면 법적으로는 조합이 지주를 상대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22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항에 따라서 매도 청구 소송이 가능하고, 판결을 받으면 지주는 강제로 집을 넘겨야 합니다. 원래는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지주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판례상 소송 먼저 제기하고 그 뒤에 3개월 협의를 해도 무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합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소송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매도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에서 진짜로 조합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의 기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부지는 미래에는 깔끔한 아파트 단지가 되겠지만 현재는 그냥 오래된 옛날 동네입니다. 30년 전에 지어진 단독주택, 저층 빌라, 골목길 이런 게 잔뜩 모여있는 옛날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 현재의 옛날 동네를 기준으로 감정하는지 아니면 미래의 깨끗한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감정하는지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판례는 명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주택 건설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판결문에 보시면 여기에서 시가는 매도 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 가격으로서 주택 건설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주택 건설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목이 국어였는데요. 국어라는 이유로 감정 과정에서 가격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목이 국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 조건을 열세로 반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개발 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의 지목과 현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지금은 국어지만 나중에는 아파트가 될 테니까요. 대법원 판례와 같이 소송에서 개발 이익이 반영된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이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에 억지로 집이나 땅을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시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무법인 차원의 박성용 변호사는 한강자양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 8명을 상대로 제기한 매도 청구 소송을 수임하여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실제 토지 확보율, 매도 청구의 절차나 금액 산정 등 조합의 행정법률적 정당성을 다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체적,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조합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토지 가격을 상향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소송을 예고받거나 집이다 땅을 팔라는 요구에 시달리고 계신 지주분들이시라면 신속한 법률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차원의 박성용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